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태블러 기초교육 11차는 데이터 원본에 묻는 새로운 필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 원본에 있는 필드만 사용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태블러에 내장되어 있는 퀵 테이블 계산뿐만 아니라 계산된 필드 만들기, 그리고 매개 변수와 연동을 해서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맞는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원본에서 전체 주문 건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보시면 각각의 행별로 카운트한 주문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1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원본에 있는 전체 행수가 11,000입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주문 건들마다 하나의 행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카운트 주문, 즉 테이블 이름 내 행에 대한 카운트로 우리가 전체 주문 건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행 선반에 있는 카운트 주문을 제거하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주문 건수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여기에 필드명은 주문 건수라고 하겠습니다. 특정값에 있는 주문 카운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해당 시트 또는 테이블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행별로 카운트한 주문 건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주문 건수를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주문 건수는 11,000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원본 내 전체 고객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 필드명은 고객 수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고객명이란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 count라는 함수를 묶어서 표현할게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여러 건 주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 count distinct라고 함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동명이인이 없기 때문에 고객명이라는 필드를 썼는데요. 실제 데이터라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 고객명보다는 각각의 고객들마다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고객 번호라는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이제 측정값에 있는 고객 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총 795명의 고객이 있고요. 우리는 측정값 카드에 있는 고객 수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당 주문 건수가 몇 건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만든 두 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또 다른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할게요. 여기에 필드명은 인당 주문 건수라고 하겠습니다. 주문 건수 슬래시 고객 수라고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선택할게요. 그리고 인당 주문 건수를 드래그해서 측정값 카드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인당 1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 볼게요. 인당 주문 건수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을 숫자 사용자 지정, 소수 자릿수는 1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지금과 같이 13.8건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연간 인당 주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차원에 있는 주문일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연도별로 열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2020년부터 23년까지 주문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고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당 주문 건수는 3.4건에서 2023년에는 5.2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인당 주문 건수가 줄어든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지역을 행선반에 측정값 이름 앞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인당 주문 건수가 22년 대비 23년 늘어났는데 불경 지역만 전년 대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7개 지역 중에서 2022년 대비 인당 주문 건수가 줄어든 곳은 불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 기준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체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하고요. 다시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필드명은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수익률은 매출의 합계분의 수익의 합계로 찾으시면 됩니다. 썸 수익 슬래시 썸 매출, 그러면 매출의 합계분의 수익의 합계가 되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선택할게요. 그리고 수익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넣어보면 지금과 같이 실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로 표시해 볼게요. 먼저 수익률 필드의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서 숫자 형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백분율 소수 자릿수 1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럼 지금과 같이 전체 수익률은 12.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별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 밑에 세 번째 있는 주물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불연속형으로 연도가 나오는데 우린 이것을 아래 세모 옵션에서 2015년 2분기라고 예시되어 있는 연속형 분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를 라인 대신에 막대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원본 처음부터 끝까지 분기별 수익률을 막대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별 수익률 10%에 대한 상수 라인을 추가해 볼게요. 상수 라인은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바를 분석 패널로 변경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상수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참조선에 집계 수익률 위에만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라인은 이 전체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기준으로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10%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0.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10%를 기준으로 상수 라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별 수익률이 10% 이상과 미만으로 색상을 구분해 볼게요. 이건 이전에 우리가 윈도우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써서 색상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좌측 사이드바를 데이터 패널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계산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익률 10% 이상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을 드래그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기 때문에 크다 이꼴, 그리고 10%는 0.1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필드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10% 이상과 아닌 곳이 지금과 같이 색상으로 true, false 형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하드 코딩으로 10%라고 두지 말고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막대의 색상과 그리고 참조선도 해당 매개 변수 기준으로 바뀌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 이름은 p. 수익률 선택이라고 할게요. 먼저 데이터 유형은 실수로 두고요. 대신 표시 형식은 백분율,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 값은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소 값은 0.1, 즉 10%라고 하고요. 최대 값은 0.15, 그리고 단계 크기는 1%씩 움직이기 위해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제 매개 변수에 있는 P다 수익률 선택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10%부터 우리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1%씩 늘어나서 15%까지 가는데, 지금은 이 매개 변수 값이 바뀌더라도 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참조선과 색상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산식과 참조선을 편집해 볼게요. 다시 한번 계산식 만들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 필드명은 C. 수익률 선택이라고 쓰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필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크다 이꼴, 그리고 P. 수익률 선택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true or false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수익률 10% 이상 true, false는 제거하고요. C. 수익률 선택을 색상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상수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편집 선택, 그리고 값을 상수 대신에 평균으로 일단 변경해 볼게요. 대신 값은 평균이 아니라 P. 수익률 선택이라는 매개 변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만든 P. 수익률 선택을 기준으로 매개 변수에 따라서 참조선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P. 수익률 선택이라고 레이블로 표시하지 말고요. 레이블을 사용자 지정에 오른쪽 버튼 값, 그리고 한 칸 띄운 다음에 구분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를 작동시켜 볼게요. 10%를 기준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1%씩 바뀌면서 색상과 참조선이 연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순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계산식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트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개선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에 필드명은 수익률 순위라고 할게요.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인 rank, 그리고 수익률을 넣겠습니다. 확인 선택. 이제 수익률 순위를 레이블 마크에 넣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1위부터 N위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복습을 하면서 새로운 계산식들도 조금씩 만들어 봤고요.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씩 눌러가면서 탐색을 하지만, 거기에는
데이터 원본 또는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합한 계산식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리스트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식 그리고 매개 변수와 연동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태블로 기초교육 11차는 데이터 원본에 없는 새로운 필드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